그날 밤 서울의 내 아파트 식탁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내 나이 32, 생일 저녁 식사였다. 상훈이 내 뺨을 8번 때렸다. 안경이 산산조각 났고 코피가 흘러내렸다. 손이 떨려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먹기만 했다. 포크 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고 내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 사이를 메웠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존엄, 가족, 희망. 그러나 나는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가 훔쳐간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트라우마 상담사로 일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인생이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환자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며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생일 밤, 내 지식은 무용지물이 됐다. 저녁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좋은 도자기 식기를 꺼내 테이블을 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그릇들. 중앙에 촛불을 켜놓으니 따뜻한 그림자가 아파트 식당을 감쌌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비빔밥을 준비했다. 익숙한 음식이 그녀의 눈에 진짜 무언가를 불어넣길 바랐다. 지난 12년 동안의 그 연습된 미소 너머로 어머니가 먼저 왔다. 혼자 가방을 방패처럼 움켜쥐고. 상훈이가 주차 중이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미숙 어머니, 한때 활기차고 강인했던 분이 이제 유령처럼 변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스카프를 고쳐 매는 걸 봤다. 따뜻한 9월 저녁인데도 그 스카프가 숨기려는 게 뭔지 알았다. 상훈이 들어오자 공기가 차가워졌다. 은행 임원다운 위풍당당한 존재감, 값비싼 정장처럼 입은 그 계산된 매력. 생일 축하해,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숙성된 위스키처럼 부드러웠지만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선물 가방을 건넸다. 아마 어머니가 고른 걸 그의 공으로 돌릴 터였다. 샐러드 코스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상훈이 대화를 지배했다. 늘 그랬듯이 금리와 시장 변동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어머니는 상추를 접시에 밀치기만 했다. 나는 어머니 자리에 놓아둔 생일 카드를 힐끔거렸다. 간단한 메시지, 언제든 필요하면 내 문은 열려 있어. 사랑해, 지은. 숨겼어야 했다. 알았어야 했다. 메인 코스와 디저트 사이에 상훈이 그걸 발견했다.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턱이 점점 굳어갔다. 침묵이 고무줄처럼 팽팽해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10대 시절 기억나는 그 위험한 톤, 그냥 생일 카드예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손이 떨려 물컵을 쥐려 했다. 그냥 카드라고. 상훈이 천천히, 체계적으로 일어났다. 의자가 마루를 긁는 소리. 내 딸이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미수가. 내가 피해자라고. 그게 뭐야? 내가 시작했다. 아버지, 그건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말보다 빨랐다. 첫 번째 뺨이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두 번째가 안경을 비뚤어지게 했다. 세 번째에 입안에 굴이 맛이 났다. 네 번째가 안경을 날려 벽에 부서뜨렸다. 다섯, 여섯, 일곱 각 타격이 정확하고 상처보다 모욕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 여덟 번째가 나를 의자에서 떨어뜨렸다. 흐려진 시야로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포크를 입으로 향해 들고 있었다. 내가 식당 바닥에 누워 코피가 내가 직접 닦아놓은 마루에 떨어지는 동안
그녀는 그 한 입을 먹었다. 씹고, 삼키고, 또 한 입 내가 피 흘리는 동안 그녀의 먹는 소리. 그 체계적인 섭취가 내 안에 무언가를 부쉈다. 뺨 때림이 아니고, 모욕이 아니고, 그녀의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상훈이 넥타이를 바로 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가자, 미수가. 실수였어. 그녀는 한마디 없이 나를 보지 않고 일어나 그를 따랐다. 문손잡이를 만질 때만 멈췄다. 등진 채 지은아, 청소 좀 해요. 내 좋은 바닥에 피 흘리고 있네. 문이 딸깍 닫혔다. 나는 1분, 어쩌면 2분 더 누워 있었다. 32년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를 위해 변명하던 모든 순간의 무게를. 그녀도 피해자라고 스스로 말하던. 그러다 몸을 일으켰다. 손이 안정적이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욕실로 가 거울 속 부은 얼굴을 봤다. 입술 위 마르는 피, 마침내 불타는 내 눈의 분노. 다시는 안 돼.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부서진 건 아니었다. 상훈 이전, 침묵과 공포 이전에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민호는 샤워 중 음치로 노래하고 저녁이 타는 스토브 앞에서 어머니와 춤추는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스크럽을 입은 채 소독제와 희망 냄새를 풍기며 나를 안아 올렸다. 우리 똑똑한 딸 어때? 돌려 비명을 지르게 하며 물었다. 6, 7, 8살, 세상이 안전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 내 8번째 생일 직후 진단이 내려졌다. 폐암, 공격적이고 용서 없는. 평생 담배 한 번 안 핀 사람에게. 우주의 농담 같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다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너무 세게 쥐어 아팠다. 괜찮아질 거야,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우린 싸움꾼이야. 너와 나 아버지 죽음 후에도 그랬다. 어머니와 나는 서울 동북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치과 사무실에서 더블 시프트를 뛰었다. 나는 저녁에 땅콩버터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녀가 더 나은 급여를 위한 치과 보조 자격증 공부하는 동안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했다. 우리만의 의식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하트 모양 팬케이크. 일요일 오후 한강 산책. 수요일 밤 오래된 TV로 영화 보기. 스토브에서 팝콘 만들어 나누며 어머니가 내 머리 따아주며 아버지 이야기를 해 그를 살아있게 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완벽한 성적표 가져올 때마다. 그의 똑똑한 머리와 친절한 마음을 닮았어. 내가 12살 때 어머니가 상훈을 만났다. 사무실 자선 행사에서. 그때 41, 이혼, 아이 없음, KB은행 선임 매니저. 그는 원하는 걸 아는 남자처럼 그녀를 쫓았다. 먼저 꽃이 왔다. 사무실로 배달된 우아한 배열. 그러다 전에 그냥 지나치던 레스토랑 저녁. 때때로 나를 포함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롯데월드 같은 곳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던 하지만 여유 없던 곳. 상훈이 정말 사려 깊지.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 죽음 후 처음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는 인내심이 있었다. 인정한다. 6개월 데이트 후 첫 키스, 1년 후 프로포즈. 크리스마스에 내 앞에서 내 허락 먼저 물었다. 지은아, 13살 내 손을 그의 잘 다듬은 손으로 잡으며 너와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 괜찮을까? 뭐라고 할 수 있나? 어머니가 빛나고 있었다. 오랜 고생 끝에 안정, 안락, 교회 집과 마당, 내 방 대학 자금까지 약속했다.
결혼식은 작지만 우아했다. 어머니가 크림색 드레스 입어 영화 스타 같았다. 상훈 가족이 교회 한쪽 채웠다. 은행가와 아내들, 진주 목걸이와 연습된 미소. 우리 쪽은 적었다. 어머니 직장 친구 몇, 부산에서 온 아버지 누나. 나는 가려운 라벤더 드레스 입고 리셉션에서 상훈의 손이 어머니 등에 있는 걸 봤다. 대화 유도하고 그녀 대신 답하고 케이크 자르는 시간, 첫 춤, 신혼여행 떠날 때 결정. 작은 일, 보살핌처럼 보이지만 다른 느낌. 새 아빠 착해 보이네. 학교에서 친구가 말했다. 아빠 아니야. 내가 날카롭게 답했다. 집에서 노력했다. 정말. 그를 상훈이라 불렀다. 그가 강요한 가족 저녁 참여, 집 규칙 지켰다. 실내 신발 금지, 숙제 후 TV, 주말에도 9시 반 취침. 어머니가 모든 걸 지지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명랑해졌지만 눈에 안 닿았다. 상훈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불평할 때 구조를 주려는 거야. 이 구조? 그가 그렇게 불렀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 우리를 세우는 우리였다. 규칙 하나씩, 작은 항복 하나씩. 하지만 13살, 아버지 그리움, 어머니 행복 원함. 금빛 우리를 감옥으로 보지 못했다. 가면은 천천히 벗겨졌다. 얼음 호수에 금 가는 듯 2주에 안 하면 놓칠 미세 균열. 하지만 나는 항상 지켜봤다. 어머니와 나만의 세상에서 배운 습관. 결혼 3개월 후 은행 계좌부터. 상훈이 어머니 개인 계좌 닫자고 제안. 저녁에 스테이크 정밀하게 자르며 분리 계좌 비효율적이야. 내 거에 추가할게. 이제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망설였다. 포크가 입 중간에서 멈췄다. 민호랑 같이 만든 건데? 민호는 갔어. 미수가 그의 목소리 부드럽고 인내심. 아이 설명처럼. 이제 내가 남편이야. 날 믿지 않아. 주말에 그녀 계좌 닫혔다. 급여가 상훈 계좌로 직행. 식료품, 기름, 내 학교 물품 돈 달라고 해야 했다. 매일 저녁 영수증 검토, IRS 감사관처럼 질문. 유기농 우유. 보통이 반값이야. 지은이 성장 중이잖아. 필요해. 돈같이 배워야 해. 우리는 록펠러 아니야. BMW 타고 한 달 급여 넘는 시계 차는 남자가. 다음은 친구들. 어머니의 책클럽, 목요일 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훈이 목요일에 중요한 저녁 스케줄, 클라이언트 미팅, 가족 의무 잡았다. 이번만 건너뛰면 안 돼. 그의 경력이 우리 지붕 유지한다고. 6개월 결석 후 클럽 초대 멈췄다. 직장 친구 혜진이 전화하면 상훈이 맴돌며 시계 보고 한숨 쉬어 대화 짧게 끊었다. 토요일 혜진이 불쑥 오자 상훈이 15분 냉정히 이해에 바르다 계획 있어 발표. 계획 없었잖아. 혜진 간 후 어머니가 조용히. 이제 있어. 그게 끝. 10세 때 처음 그의 통제 상실 봤다. 어머니가 나 학교 무도회 드레스 사줬다. 그와 상의 없이 타게 돼서 자주꽃 무늬 보라색, 비싸지 않음. 그의 폰에 카드 알림 오자 얼굴이 분홍해서 붉게 더 어두워. 접시가 어머니 옆벽에 부딪혔다. 스파게티 소스 추상 미술처럼 터졌다. 복도에 얼음처럼 서 대수학 책 가슴에 안고 47,000원. 그의 목소리가 부엌 채우고 창 흔들 듯 묻지도 않고. 또 뭐 숨기냐, 미수가. 지은 무도회 드레스일 뿐이야. 그냥 또 접시 나라 캐비닛 산산. 이 집 모든 돈은 나 통해. 모든 돈. 어머니가 울었다. 조용히 뺨에 눈물 흐르며
종이 타월로 청소하려. 그녀에게 달려가 맞고 싶었지만 다리 안 움직였다. 상훈이 나를 봤다. 얼굴 즉시 부드러워 TV 채널 바꾸듯. 지은아, 어머니와 토론 중이야. 어른들은 의견 다를 수 있어? 숙제해 방으로 도망쳤지만 벽통에 들렸다. 단어 아니고 비난과 요구 리듬. 어머니 응답 점점 작아져 사라졌다. 다음 아침 내 침대에 새 드레스, 노드스트롬에서 비싼. 상훈 글씨 노트, 우리 아름다운 딸에게, 아빠. 어느 드레스도 안 입었다. 아프다고 하고 무도회 빠졌다. 15살, 집 날씨 패턴 배웠다. 상훈 턱 굳는 걸로 폭풍 예측. 직장 나쁜 날은 저녁 침묵, 한마디로 폭발. 좋은 날은 선물. 어머니 안원한 보석. 나에게 줄 달린 전자기기. 이 가족 위해 모든 걸 해. 보통 어머니가 사과 후 숨소리 크다. 커피 브랜드 잘못. 존재 불쾌하게. 감사와 존중만 바래. 어머니가 작아졌다.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원래 작았지만 이제 자신 속으로 쪼그라들었다. 어깨 안으로 구부리고 목소리 속삭임. 샤워 노래 멈췄고 요리 춤 멈췄고 우리가 싸움꾼이라고 약속하던 어머니 멈췄다. 학교 늦게 머물렀다. 드라마 클럽, 토론팀, 자원봉사, 집 피하기 위해. 지도 선생님 박 선생이 알아챘다. 집 괜찮아, 지은아, 오후 6시 도서관에서. 네, 거짓말 전문가 됐다. 대학 준비 열심히요. 성적 훌륭해. 어떤 대학도 운 좋을 거야, 먼 대학, 생각했지만 안 말했다. 집 지뢰밭, 안전한 발 디딜 곳 없어졌다. 서울대학교 합격 편지 3월 화요일 왔다. 우편함 두꺼운 봉투, 탈출 약속처럼. 전액 장학금, 학업 우수와 재정 필요. 에세이에서 아버지 이름과 강인함 썼다. 상훈 생존 진짜 시험 언급 안함, 3일 숨겼다. 가방에 넣고 수업 사이 확인. 저녁에 말하자 상훈 반응 예측 가능. 서울대. 여기서 가까운 데 많아. 연세, 고려, 성균관. 전액 장학금이에요. 모든 게 커벗 어머니가 그날 처음 말했다. 멋져. 자기야, 목소리 가늘고 조심. 내 아버지가 상훈 포크 쟁그랑. 어머니 침묵. 나중에 논의해. 그는 논의하고 우리는 듣는다는 뜻. 하지만 이번엔 레버리지 있었다. 장학금 내 이름. 통제 못해, 빼앗지 못해, 우리 둘 다 알았다. 합격서 이미 학교에서 우편. 대학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 내 방 왔다. 침대 앉아 포장 마무리 보는 동안 올해 말 안함 주머니에서 봉투 꺼냈다. 현금 30만 원쯤. 저축했어, 속삭임. 식료품 거스름 돈으로, 비상용. 어머니, 같이 가요. 그녀가 웃었다. 본 가장 슬픈 미소. 내 기회야, 지은아. 잡아 그녀 흔들어 깨우고 싶었다. 그녀가 된 걸 보게. 대신 돈 받고 안았다. 느낌 기억하며 모든 게 달라질 걸 알았으니까. 대학은 계시였다. 룸메이트 수지는 시끄럽고 똑똑, 부산 출신 언론학 전공. 새벽 3시까지 기사 쓰고 정치 논쟁. 모든 것에 의견 있고 목소리 내가 배운 반대. 너 너무 조용해. 신입생 1개월 후 밤 존재 허락 기다리는 듯 틀리지 않았다. 작아지고 보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낸 년들. 하지만 여기 상훈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